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를 꼽으려면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의 단일화일 수도 있을 건데요. 오늘 정 전 총리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인 이원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욱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본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캠프 평가는 어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민주당의 최적의 후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고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토론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각인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세균의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 토론 전에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그 원팀 정신 강조하고 나서의 TV 토론 그 정도 성공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네. 지금 이 두 후보님 지금 1, 2위 후보 두 후보님 간에 좀 너무나 치열한 이런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걱정들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이제 좀 중지하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그러한 민주당이 당선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정세균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예. 근데 그 예선 경선 때 TV 토론 때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했었는데 이번 TV 토론 보니까는 이낙연 후보도 또 공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선 경선 때 그 바지 발언. 예. 사실 그것은 한간에 떠도는 얘기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준 건데. 예. 이재명 지사님이 너무 과잉 반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예. 국민의 의혹을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정세균 후보는 네거티브는 안 된다, 분열 안 된다, 이렇게 분열되면 당이 설령 어떤 후보가 뽑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이 기자 시절에 말진이었던 한 기자가 이낙연은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직전에 보여줬던 그 행동이나 대정부 질문의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땠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죠. 그 의구심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세균 캠프에서는 당에서 좀 해라, 검증의 기회를. 자꾸 후보 간의 공방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국민들이 짜증내고 지지자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거 아니냐. 당이 좀 공개적인 검증의 장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당이 나서주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고 이낙연 후보는 어쨌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뒤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정세균 후보는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별화를 하려면 이런 쪽에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정세균 후보는 당시 의장석. 예.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전이어서 의장석에 누군가 사회를 못 보게 하는 이런 말하자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국회에서 연출되곤 했는데요. 의장석에 앉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국회 경위한테 끌려나가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탄핵에 가장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 정세균이었던 거는
지금 언론을 통하거나 뭐 당시 사진을 통하거나 뭐 다 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이낙연 1, 2위 후보가 이렇게 세게 붙으면 네거티브가 격해질수록 오히려 정 전 총리 쪽으로 표가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캠프로서 좀 답답하겠습니다. 네, 답답한데요. 어떻게 이게 자석을 땅에다가 붙여놨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체감해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여론조사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이 흔적은 좀 보여집니다. 어제 예.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호남 지역에서 9.9% 나왔고요. 뭐 교통방송 의뢰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예. 조사한 거에도 검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정세균이 9.7%가 나온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변화가 지금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바닥은 치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뭐 몇 개월 동안이지만 2,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유동칠 겁니다. 뭐 지금의 1등 후보가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1등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과거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 항상 굉장히 많은 유동을 찾던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의회의 분들이 대선의 본선 티켓을 걸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1.7%로부터 그랬죠. 시작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 아까 의원님께서 클린 검증단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1, 2위 후보가 이 클린 검증단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든요. 1, 2위 후보가 적극적이 아니면은 실상은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당이 국민적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1, 2 후보들 간의 격화된 싸움으로 놔둘 것인가 그걸 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당이 스스로 나서서 검증을 좀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건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후보님께서 1대1 토론, 후보자 간의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다 더 심층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6명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 그 후보 간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줄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래서 1대1로 해서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정책적 철학은 어떻고 정치적 견해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후보들 간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보다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당이 가져야 될 의무 아니냐. 뭐 이런 판단에서 1대1 토론을 제안하게 됐죠. 예. 다른 캠프에서 반응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정 전 총리가 전혀 생각이 없다. 딱 잘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는 스탠스입니까? 저희는 정말 단일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건 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고 예. 여론조사에 조금 좀 딸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예. 그게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경선 과정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고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세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선이 몇 번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경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쪽도 몇 번 요동이 칠 텐데 그때 상대 후보 대비 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지지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비록 지금 정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그 준비 기간,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경선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정세균의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호사가들은 이 지역 네. 순회 경선에서 표가 어느 정도 오픈됐을 때도 전 총리 득표율이 어느 정도 안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는 정말로 뭐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세균 표가 까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꼴등이었는데 그렇지 않네? 예, 예. 여론조사는 3, 4등이었는데 1, 2등 나오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증명해 보일 자신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종로에서 맞붙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정세균 그때 총리가. 20% 지고 여론조사상으로 20% 지고 있었는데 예. 실제 마지막 최종 결과는 10% 정도를 이겼죠. 예. 야권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오늘 전격 입당했습니다. 캠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정말 그러니까 뭐 정치가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시시비비를 걸고 이러기는 참 좀 웃길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되자마자 모든 것을 주인을 핥히듯이 하는 그러한 태도로 보이다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인가? 정치의 최고의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나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일 텐데요.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줄리 벽화가 요즘에 논란입니다. 논란인데 윤 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배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배우가 있으리라고는 뭐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 배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철저히 발본색원해가지고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제 예술계에서 항상 있어왔던 논란들인데 예. 뭐 표현의 자유 예.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윤 총장이 배우가 있다 그러면 저 또한 배우가 만약에 느껴진다라고 하면 발본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정당인도 네.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개인인데 개인이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반론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문제여서. 예. 근데 윤 총장님이 윤 전 총장님이 그거를 배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밝혀라 그리고 발본색원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세균 총리 잘.